I'm Lynn Martin, President of Fixed Income and Data Services at ICE. And I'm Stuart Williams, President of ICE Futures Europe. As ESG continues to become a key part of investment portfolios around the world, we're excited to see the launch of the new Codex Europe Carbon Allowance Futures ICE ETF from Samsung. Environmental-based products like this one are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to investors globally. This ETF follows the ICE EUA Carbon Futures Index, which measures the performance of a long-only basket of ICE EUA carbon futures contracts. Congratulations to Samsung for the launch of this ETF, the first of its kind globally. We're excited to watch this product develop and grow. 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입니다. 자, 우리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삼성 자산운용사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김도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은 비주얼에서 약간 좀 2등으로 좀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물론입니다. 오늘은. 물론입니다. 네네. 네. 완전히 내려오겠습니다. 네. 네. 펀드 매니저분들이 자주 출연하시지 않는데요. 오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매니저님이시죠? 박성철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삼성자산운용 늘 실력과 또 비주얼을 보고 뽑으시는 거 아니죠? 저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네. 박성철 매니저님 때문에 네. 실력과 외모 모든 걸 어. 겸비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 요즘에 방송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진행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과 우리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볼 ETF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 분들 먼저 제가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게스트 분들 먼저 인사 나눴는데요. 자, 우리 오프닝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탄소 전환 가속화에 주목받는 탄소 배출권 시장 동향과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프닝 멘트 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요럴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네. 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네. 탄소 배출권이 대략 뭔지 좀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탄소 배출권 네. 이런 얘기를 언론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네. 근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탄소 배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후변화, 네. 우리가 이상기온 이런 얘기들하고 네.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센터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홍수가 네. 심하게 났었고 미국 서부에서는 화재 사고, 네. 또 이상기온, 아니면 네. 또 엄청 북극에서도 빙하가 녹게 되면서 기름이 유출이 되는 맞아요. 이런 이슈들이 막 많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올해 유난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기온 현상은 지금의 이슈는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슈가 된 게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네. 2015년에 유엔에 있는 195개국 국가들이 파리 기후협약을 채택했고요. 그게 발효하는 시점이 바로 2021년 네. 올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기후협약이 또 과거랑 달랐던 거는 좀 지키자,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렇게 그쵸. 되면서 네.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지 않도록 탄소 배출을 관리하겠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목표를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게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언론에서 좀 보고 황당했었던 내용인데 부산 지역이 2030년도부터 이게 육지가 좀 물에 잠긴다. 그런 얘기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네. 얘기도 저도 봤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데 연계성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요즘 TV 보면은 우리 하얀 북극곰이
해서 거기서 후원 좀 맞습니다. 해달라고. 저도 많이 봤죠. 네네. 저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동윤 팀장님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첨언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제 현재 지구 온도를 2도씨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탄소세고,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무엇이냐를 탄소 배출권 개념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탄소 배출권의 개념은 그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일정량의 이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제 쿠폰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부의 승인이 된 기업이나 업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일단 그 국가에서 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보면은 발행해서 네. 고탄소, 즉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이제 할당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운용은 크게 세 가지, 네.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음. 먼저 국가에서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을 일단 정하고요. 네. 그걸 이제 캡이라고 하고 이 매년 이 캡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옥션을 통한 유상 혹은 그냥 무상으로 이제 각 기업들에게 이제 할당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각 기업들은 실제 배출량만큼 이 쿠폰을 국가에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 배출량보다 자신이 이제 할당받은 배출권이 적다면 네. 이제 탄소 배출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채워서 이제 국가에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실제 배출량보다 더 높은, 더 많은 할당량을 받았었다면 이 잉여분만큼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네.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네. 가장 이제 다들 네. 알고 계시는 얘가 바로 이제 테슬라인데요. 맞아요. 이 테슬라가 2020년에 이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그 잉여분을 결국 시장에 내다 팜으로써 굉장히 막대한 수익, 네. 거의 이제 16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를 판 거보다는 이쪽에서 더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작년에 네. 그 실적 발표 저도 기억이 나는데 플러스가 났다고 해서 네. 이제 막 몇 분기 연속 흑자 났다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차량용 판매가 아니라 맞아요. 네, 탄소 탄소 배출권. 배출권으로. 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테슬라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를 했었다. 자, 우리 김동윤 팀장님, 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이후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좀 부과가 되었는데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고 네, 파리 네. 기후 협약은 강제성이 있다. 네. 법적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국가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를 네. 제출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EU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량을 55% 네. 감축하겠다. 또 중국도 2030년까지 GDP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 60에서 65%를 감축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공언을 그렇죠.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나라마다 탄소 배출 거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체 한 64개국. 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도 네.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음.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 음. 우리나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기후 현상들하고 네. 같이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이 작년 기준으로 450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450억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거고 네. 사실 온실가스,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런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배출량도 배출량이지만 이제 누적돼서 네. 이 쌓이고 쌓이는 이산화탄소와 이런 온실가스의 누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줄여나가야 그렇죠, 되는 장기적으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이 전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뭐 지구 멸망 이런 시나리오도 유튜브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늦었다라는 세계 석학들이 얘기가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음.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네. 이런 교수님들의 발표들을 봤는데 음. 뭐 진짜 원래는 이제 2도를 올리는데 네. 평균 기온이 2052년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2년, 3년 만에 그 예상 시간이 12년 앞당겨져서 네. 우리 전 세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가는데 2040년이면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투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펼쳐졌을 때 혹시 투자적인 측면의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매니저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 주목할 만한 곳은 좀 어디가 있나요?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에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은 2005년에 가장 세계 최초로 일단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행을 하였고요. 네. 현재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이제 탄소 배출권 가치의 약 3분의 1 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기준으로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격의 안정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마련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아니라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과 함께 유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장 잘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네. EU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EU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총 탄소 배출량의 약 45%를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인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EU에서 유럽 탄소 배출권을 활용하여서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Fit for 55는 작년 EU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총량을 55%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 세부 실현 방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팀장님 그러면 왜 1990년도 초반부터 했는데 지금 2020년이고 이제 피부에 좀 와닿거든요. 네. 그러면 1990년도부터 2020년도 30년 동안 또 뭘 했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1990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고 네. 2000년, 2010년 이렇게 돌아가 봤을 때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즐기느라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나 이상기온에 대한 그럴 수 있죠. 워닝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걸 무시했던 거죠, 사실. 기업들도 무시하고 네네. 정부들도 무시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 기온들이 올라가면서 네네네. 하나둘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네. 이제서야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은 거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시험 있잖아요. 네. 한 3개월 남았으면 네.
한 달 좀 쉬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좀 쉽게. 전날까지도 쉬고요. 네네. 아, 역시 그럼- 석학들도 저희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뭐 연구는 계속 있었고 네네. 경고도 있었지만 네. 그것들을 뭐 좀 무시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서야 음. 뭐 이제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뭐 Fit for 55, 네. 55, 55 네네. 뭐 이런 강제성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네. 그것들이 이제 액션들로 이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ESG 요즘에 ESG를 한 2년 전부터 막 이렇게 하고 경제학자분들이 ESG 연구소 뭐 이러면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생겼죠. 네, 그게 결국에는 저 지금 아직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품을 아마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또 좀 말씀을 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Fit for 55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법안의 핵심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변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국경 제도입니다. 먼저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변경은 간단하게 기존보다 더 빠르게 탄소 배출권 총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네. 더 많은 산업들을 규제 대상에 넣겠다. 그리고 무상으로 주던 거를 이제 돈 주고 팔겠다라는 이제 세 꼭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국경 제도는 이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이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EU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런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에 연동된 인증서를 이제 구매해야만 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계속 탄소를 사실 세상에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출권에 대해서 뭐 인증서를 구매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EU의 그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탄소 배출권 중에서 가장 이제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유럽 내 기업들은 네. 굉장히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내 기업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서 네. 공장을 돌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 내로 이제 수출을 하는 전략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만든 게 이제 탄소 국경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금 빼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제 무상으로도 탄소 네. 배출권을 이제 줬었지만 이제 세상이 이제 기후가 이렇게 바뀌고 탄소 배출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기존에 공짜로 주던 거를 그렇죠. 너 이제 한번 오면 쿠폰 줄게 했는데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돈 주고 사 이렇게 되다 네. 보니까 이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고 네.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그래야 기업이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뭐 기계적인 시스템이든 IT적인 시스템이든 그런 거 구축하는데 힘쓸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네. 그런 부분도 아마 짚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팀장님,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뭐 매니저님 통해서 조금 이게 감이 오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네. 기존에 없었던 투자 상품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소름. 네. 네, 그런 거. 소름이.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기후와 관련돼서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농산물이 있었어요. 농산물도 다 선물로 투자했지만 뭐, 네. 뭐 콩이다, 옥수수다, 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정말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ESG에 맞는 환경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첫 번째로 이제 나왔다라는 네. 점에서 저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이기 네. 때문에 뭐 주식과 채권이나 이런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이제 낮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하실 때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다른 것들로 섞는 게 좋잖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 중요한 거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 용어들이 좀 어려우세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네. 와닿지 않는 용어들이고 입에 붙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들을 규제하고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권 시장이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동현 팀장님께서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매니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초기 단계, 어느 정도 초기 단계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기 단계가 맞고요. 네네. 실제로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뭐 탄소세를 포함해서 네. 60여 개가 되지만요. 2, 3년 전만 해도 한 반 정도도 안 됐을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3에서 5% 정도 전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10년, 20년 지나면서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봐도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게 사실 목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출권 시장과 별개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되면 당연히 어떤 연료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네네. 우리 탄소 배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하고도 같은 뭐 반대의 흐름이긴 하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탄소 배출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어떤 큰 관점에서 네. 어떤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는 네.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도 네. 한몫을 하신다라는 기여를 하신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중에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런 상품에 전 세계 자금들이 몰린다는 게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네. 다음 해외 시장에 상장된 네. 탄소 배출권 ETF가 하나 있긴 한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상품에도 자금이 6천억 정도 네.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께 이제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ETF 상품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KRBN US ETF. 이거 이름도 어려워요. 이 ETF에 대해서 좀 매니저님 좀 설명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ETF는 지금 미국에 상장된 액티브 ETF로서 네. 크랜시얼스 운용사라는 곳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ETF는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을 70% 그리고 미국 탄소 배출권을 30%를 담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작년 이제 7월 경에 상장이 되었었는데 약 1년이 좀 넘은 이 시점에 거의 이제 7천억 원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팀장님도 뭐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ETF를 네. 유럽에만 투자하는 유럽에서 유럽 거래소에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100% 투자하는 상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네. ETF 기준으로 처음으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코덱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장기 트렌드에 네. 맞춰서 필요하죠. 네, 네. 그런 테마들을 잘 발굴해내고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제 투자하게 되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가장 역사가 그래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깊고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투자 상품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번외 질문이지만 펀드 상품도 혹시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내에서 이제 그 효력 발생을 한 네. 펀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럼 결국에 ETF 상품 나오면 결국에 펀드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아무래도 뭐 ETF하고 펀드의 차이는 뭐 상장했고 그렇죠. 안 안 했고의 했고의 차이기 차이잖아요.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펀드로도 우리 네. 가족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상장된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출시 배경이 궁금하고 왜 유럽 탄소 배출권인지 미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작아서 그런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진짜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유럽 탄소 배출권 ETF를 상장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 이제 저희 숙명과도 같아지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스터디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계속 복귀가 될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테마를 저희가 스터디하다가 네. 이러한 탄소 배출권 시장 그리고 아직 현재 기준으로도 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 대금이 전 세계적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왜 그럼 또 유럽이냐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박성철 매니저님께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진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네, 네. 질문 받아주십시오. 네. 사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자 수단으로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거래량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얼만큼 이제 뎁스가 있느냐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유럽 시장밖에 현재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체 탄소 배출권 거래량의 90%가 유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왜 미국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유럽의 90% 차지하는 동안 미국에는 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게 궁금해서요. 그렇죠. 네. 실질은 사실 미국은 탄소 배출을 네.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좀 게을리한 부분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 정권이 네, 아닌 그전 정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아, 해봤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와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제 상황이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전 대통령 트럼프가 이 파리 요 협약에서 나오겠다. 바로 나왔죠. 맞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첫 액션이 탈퇴, 파리 규約탈퇴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나면서 또 한 액션 가장 빠른 네. 액션 중 하나가 네. 파리 규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바로 해결이 되네요. 4년 동안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사실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어떤 우리가 ESG다 네. 아니면 그린 특히 ESG 중에서도 뭐 이제 G가 그린은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그린 본드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들은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네네. 어떤 그린 본드라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의 시장도 유럽이 상당히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도 미국이 1번이 아니라 사실 유럽과 중국은 좀 이제 시장 자체가 큰 거고 네. 유럽은 그런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그렇죠. 네. 미국보다는 좀 빠르고 액션이 네. 좀 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트럼프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주린이 분들도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진짜로 초입이 많네요. 그렇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매니저님,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 이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저도 관심이 더 많이 가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 흐름 좀 어떤가요? 일단은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은 네. 약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 반 정도 한 8배 이상 상승하였고 와. 현재 1통당 한 50에서 60유로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만 보면 한 80% 상승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네. 따르면 선진국 탄소 배출권 가격은 2030년까지 이제 130달러, 2050년까지 250달러 정도까지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월드뱅크에 따르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저희가 준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최소 이제 50달러, 50에서 100달러 수준이 되어야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네. 사실 그 탄소 배출 가격의 내재 가치를 사실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자산이고
자산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이제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요와 공급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흐름을 저희가 예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럽 탄소 배출권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공급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탄소 배출권 공급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유럽 탄소 배출권 연간 총량은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약 매년 한 4% 이상 감소할 예정이고, 결국 2030년에는 유럽 내 탄소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연간 가능 배출량이 현재 대비 한 40% 이제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 결국 기업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할당량만큼 실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제 국가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수요 측면, 네. 수요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을 규제하는 산업의 범위, 그리고 탄소 감축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질 것이고요. 네. 에너지 사용이 많아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재 성격이 있는 이제 탄소 배출권의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된다면 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으로도 탄소 배출권을 규제하는 이제 산업의 범위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Fit for 55 법안에서도 이제 기존에 없었던 해운업을 이제 추가를 시키면서 네. 해운업까지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였고요. 네. 따라서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기술이 탄소 저감 기술이 이제 현격하게 발전이 된다면 이거는 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수요 감소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참 저점 대비해서 8년 전부터 8배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 들어서 또 80% 상승을 했다고 하면 와, 이건 기대 수익이 예전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 높게 될 것 같거든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뭐 최근에 올해도 80% 올랐다는 부분들, 이런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각국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뭐 철강이나 어떤 농업, 특히 뭐 강판, 해운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은 여전히 좀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탄소 저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당장에 좀 실현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전기차 시장도 아직 침투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뭐 50%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뭐 넷제로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2050년, 60년까지 가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이런 거래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부침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단기에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좀 흐름을 좀 긴 호흡에서 보신다면은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는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뭐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약간 이게 감정선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투자 상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되게 저희 이제 자손들,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상품의 또 장점도 있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 전 세계 석학들은, 야, 이거 진짜 큰일이야, 큰일이야 하지만, 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팀장님은 혹시 경각심을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좀 경각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전에는 좀 어떠셨어요? 사실 그 전에는 네.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잘 살고 네네, 그죠. 내 가족이 잘 살고 네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이런 네네. 사실 물질적인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네네. 이러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면서 네. 울지는 않았지만 네네. 좀 반성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볼 네. 수가 있어요. 매니저님은 뭐 이걸 지금 맡아서 뭐 연구도 하고 계시고 또 직접 네. 운영도 이제 앞으로 하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떠세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약간 두 개의 생각들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맡아서 하는 거, 맡아서 하는 이제 ETF다 보니까 네. 이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을 네. 네, 기원을 하는데 네.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후 변화에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에 네. 대한 좀 의문점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탄소 배출권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본이 몰린다면 파생되면서 이게 좀 선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만약에 배출권 가격이 올라서 네. 이 기업들이 이 하나의 배출권을 사기 위한 가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면 네. 이거를 사는 대신에 어떠한 탄소 저감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예, 다른 네.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맞아요. 그게 네. 딱 센터님 말씀해 주신 네. 어떤 선순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마 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미국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 ETF 상품도 마찬가지고 삼성자산운용사에서도 이 상품을 기획하고 만든 게 아마 그런 또 멀리 또 내다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ETF 해외 미국 주식 ETF도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탄소 배출권 테마 관련 ETF 이 ETF 상품 이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이 상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센터장님하고 우리 매니저님하고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저희 상품 이름은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E ETF입니다. 네. 일단 IC가 발음이 조금 이제 좀 거칠긴 하지만 네. ICE라 하면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선물로 투자를 하는데요. 이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이자 이제 지수 사업자 네. 이름이라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이제 유럽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선물에 100% 투자하는 ETF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럽에만 투자하는 탄소 배출권 ETF가 네. 코덱스에서 상장을 했다. 네. 이렇게 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상품을 기획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대체 투자로 사실 지금 전기차 ETF, 중국 전기차 ETF가 되게 핫했거든요. 네. 근데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자, 우리 매니저님도 지금 이제 거의 자식 같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식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이 상품은 네. 설계부터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의 그 가격 변동을 그대로 이제 추적하고자 이제 설계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그 아이스 인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네. 네. 따라서 온전히 유럽 유럽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고 싶은 이제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품이 출시가 추석 좀 전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팀장님.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성철 매니저님 오늘 첫 네. 방송이고 세상 네. 유튜브 시장에 방송을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첫 방송이어서 좀 제가 생각한 만큼 네.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분위기를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네. 네, 즐겁게 이제 촬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앞에 우리
그 차장님도 그러셨는데 이제 좀 입이 조금 풀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많이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성과를 좀 이렇게 좀 자랑해 주시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꼭 있었으면 자,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영 팀장님 워낙 뭐 방송 잘하시니까 네. 팀장님, 네. 요 상품 네. 저랑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팀장님과 그리고 박성철 매니저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